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26일 금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장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집권 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 정책 실패 아니다라는 청와대. 중앙일보는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0.3%, 한계 확실해진 소득주도 성장 바꿔라. 동아일보는 금융위기 후 최저 성장률, 대통령 지하 벙커라도 들어가라. 한국경신문은 16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 쇼크, 올 것이 오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은 금융위기 후 최악의 역성장, 투자 의욕 살리기에 올인하라 라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잘못이죠. 경제정책의 효과가 몇 년 후에 나타나는 것을 그 기간을 감안하면 사실은 정부 정책 비판하려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의 책임이다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어떤 특정한 정부, 특정한 정권의 경제정책이 아니라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질서 자체에 있고 그 자본주의 체제의 무정부성에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체제 내재한 이 공황적 성격의 발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수백 년의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현상입니다. 고비용과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고비용 구조 못 버티고 결국 베트남으로 떠나는 LG 스마트폰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평택 공장을 연말까지 폐쇄하기로 한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유연화해야 한다 이렇게 대안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노동시장 유연화하면 외국으로 안 갈까요? 이제까지 20년 동안 노동시장 유연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국내 생산하는 기업도 있고 해외로 나가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고비용 하에서 어떻게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었는지 묻고 싶고, LG는 이번 평택 공장뿐만이 아니라 이미 글로벌화돼서 세계적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영업 관련 한국경제신문은 과열 자영업에 더 뛰어들려면 혈세 투입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고용 유연성 제고와 규제 개혁을 지금 또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고용 유연화로 인해서 해고자와 실업자가 늘어나고 그들이 자영업 시장에 뛰어들어 오늘날 과잉 체제를 만든 것이죠. 특히 OECD 국가 평균에 비해서 2배에 달하는 자영업주가 우리의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저성장 시대에 투자로 일자리를 늘린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노동시장의 획기적 단축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자영업자 수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고용률을 높이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펼쳐야 한다. 탈원전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커가는 유가 불안, 에너지 정책 괜찮은지 돌아봐야 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있고, 문화일보는 이젠 한전도 공시통해 실토하기 이른 탈원전발 적자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고유가 상황에서 비롯된 그 세계 경제 위기가 여러 조건 속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사실 기만으로 드러났죠. 뭐 공론화를 통해서 다 이걸 공약을 파기한 상태입니다. 탈원전 정책이라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습니다. 한전 같은 공기업 적자를 부각시키는 것은 공공성을 갖는 기업의 성격이 무엇인지 모르는 소치입니다. 만약에 국방 분야에 국방 관련된 기업에 적자가 생기면 경영을 잘못해서 그런가요? 이걸 공기업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한전 적자를 메우려면 간단하죠. 전기료를 높이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기업이 할 짓이 아니죠.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업이 아닙니다. 필수 공익 사업으로서 국가가 재정 정책을 통해서 기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날과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둘로 쪼개진 법원의 날, 이념과 진영 논리에 무너지는 법치주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주관 정부 공식 행사가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이라는 민간단체가 법치 수호날이라는 그런 행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둘로 쪼개지는 겁니까? 정부 공식 행사는 있는 것이고 민간단체 행사는 언제든지 따로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4.19 행사만 하더라도 정부 행사하고 나면 수없이 많은 민간단체들이 따로 그 자리에서 행사하든 다른 곳에서 하든 5.18 행사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국가적 행사라고 하더라도 국가의 공식 행사가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민간 단체나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수많은 행사들이 열릴 수 있는데 이것이 쪼개졌다라고 바라보는 것 자체가 정말 잘못된 시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푸틴까지 끼어든 북핵 줄다리기 제재에 또 다른 구멍 생기나, 문화일보는 김정은 핵 고수하며 푸틴과 제재 허물기 손잡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에 빠져들고 미국의 이 대북 제재가 계속 강화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돌파구를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을 자신의 우군으로 끌어들이려는 국제적 관계, 이것이 이해관계가 일치함으로써 북한과 러시아와의 그런 정상회담과 이후의 어떤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속 법안 처리와 관련 조선일보는 팩스 제출, 병상 결제론 선거법 날치기, 군사정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팩스 사보임으로 패스트트랙 강행 불법 아닌가. 멸견신문은 선거제 막장 국회, 진정한 국민의 뜻이 뭔지 생각해보라. 문화일보는 코드 입법 강행에 불법 서슴지 않는 반민주 반의회 세력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만든 국회법을 놓고 서로 해석이 다르다면 이는 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정치로 풀지 않으면 안 되고 정치로 풀 수 없으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 간의 전쟁도 정치의 연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불법이니 반민주니 하는 상황이라면 물리적 충돌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니면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가 이 양진영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집행정지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불허 가혹한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지금 감옥에 우리나라 감옥에 5만여 명이 넘게 있을 텐데 이들에게 다 물어보십시오. 자기는 이 감옥에 있는 것이 정말 지극히 합당하고 정당한 형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감옥살이에 누구든지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가 형집행정지를 받을 만한 그 죄목과 관련해서 형집행정지 가능한 것인지 정말 지금 신체상에 도저히 이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건지 어떤 이 교도의 그런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 아니면 아예 전직 대통령이니까 예우를 갖춰달라라든가 아니면 박근혜 석방을 요구하는 택기부대를 부대를 비롯한 수많은 세력이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풀어달라든가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 것이지 형집행 정지 불허가 가혹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4월 26일 금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